야, 김민서, 고아 출신 여자가 감히 나한테 의견을 내? 박성호 부장의 고함 소리가 회사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24살 신입사원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손에 들고 있던 기획서는 바닥에 떨어졌죠. 이 충격적인 장면은 대한민국 최대 광고 대행사 중 한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이곳에서 한 신입사원이 겪어야 했던 참담한 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박성호 부장은 45살의 중년 남성으로 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쌓아올린 권력을 무기로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여자 직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죠. 그의 책상 앞에는 항상 여러 명의 직원들이 꼼짝없이 서서 꾸중을 듣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표적이 된 것은 입사한 지 고작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 김민서였기 때문이죠. 이게 뭐야? 이런 걸 기획서라고 가져왔어? 부장은 민서가 밤새 작성한 기획서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와 함께 민서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어요. A사 용지들이 사무실 바닥에 널브러진 모습은 마치 민서의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 수정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부장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민서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며 모든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무실 안에서만 벌어졌을 일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부장은 일부러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민서를 망신주려 했던 겁니다. 너 같은 배경 없는 애가 여기서 뭘 하랬다는 거야? 부모도 없이 자란 주제에 대기업에서 일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그 순간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키보드 소리조차 멈췄고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죠.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께 배운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려 했죠. 동료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민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미 박성호 부장의 갑질을 경험해본 그들은 자신이 다음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몇 명은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고 또 다른 몇 명은 바쁜 척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부장은 계속해서 민서를 모욕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애가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 꿈도 크네? 내가 어디 출신인지 모르고 여기 뽑아준 인사팀도 참 한심하다. 민서의 두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멈춰 세우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순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박성호 부장은 다음 날 갑자기 회장실로 호출받게 되었을까요? 김민서는 24살의 신입사원으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광고 대행사 크리에이티브 미디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한진우의 손에서 자라났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손녀를 키웠고 민서는 그런 할아버지를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민서가 살고 있는 원룸은 회사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월세 60만 원짜리 그 방에서 민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생활해온 그녀에게 이 회사는 꿈의 직장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회사 붙었어요. 석 달 전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민서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며 울먹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민서가 정말 잘했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입사 첫날부터 박성호 부장은 민서를 유독 심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민서에게만은 반말을 했고 사소한 실수도 크게 문제 삼았죠. 너 출신이 어디야? 입사 첫 주 부장이 민서에게 물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민서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장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부장은 민서의 배경을 알고 난 후 더욱 노골적으로 차별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민서만 빼고 이야기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민서는 항상 뒷전이었어요. 동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민서는 매일 밤 할아버지와 통화를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요. 많이 배우고 있고요. 거짓말이었지만 민서는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전했죠. 할아버지 한진우는 민서와 통화를 마친 후 항상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녀의 밝은 목소리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참고 기다렸어요. 민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매주 일요일마다 민서를 만나러 왔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자주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요. 민서가 걱정하면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우리 민서 보는 게 할아버지 낙이지 뭐. 사실 한진우는 손녀가 다니는 회사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작은 광고 제작소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운 것이 바로 그였어요. 하지만 민서에게는 평생 철물점을 운영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이런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요? 그는 손녀가 자신의 힘이 아닌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공하길 바랐거든요. 민서가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회사 내부 보고를 통해 박성호 부장의 갑질 행동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서에게 가하는 차별과 모욕은 도가 넘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진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은 월요일 오전 10시 전체 직원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서는 지난 주말 내내 준비한 마케팅 제안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다른 동료들과 달리 민서는 항상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성호 부장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서를 노려봤습니다. 김민서, 내 발표부터 들어보자. 다른 선배들을 제치고 신입사원인 민서를 첫 번째로 부른 것이었어요. 이상했죠?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캠페인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어요. 밤새 연습한 덕분에 내용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채 3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부장이 큰 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잠깐. 이게 뭐야? 이런 유치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회의실 안의 모든 직원들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 같은 배경으로 무슨 소비자 심리를 알겠어? 고급 브랜드 마케팅을 해본 적이나 있어? 부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민서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 부장은 더욱 잔인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출신이 우리 고객들이랑 미팅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알겠어? 민서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장님, 제가 출신이 어떻든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열정? 부장이 비웃었어요. 열정으로 밥 먹고 살 줄 알아? 이 바닥은 인맥과 배경이 전부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이때 대리급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부장님, 민서 씨 아이디어 중에 괜찮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정호 대리, 너도 요새 정신이 없나? 신입사원 편들고 앉아서. 이정호 대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장의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거든요. 부장은 민서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김민서, 솔직히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학벌도 그렇고 스펙도 그렇고 우리 회사 수준에 맞지 않는데? 민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부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 답하지 마. 어차피 뻔한 얘기일 테니까. 가난한 집 효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왔다는 스토리겠지? 회의실의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서는 울음을 참으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부장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서, 너 이번 주까지 제대로 된 기획서 다시 가져와. 못 가져오면 너 여기서 그만둬야 할 거야. 그 순간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최고의 기획서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 주 내내 민서는 밤을 새워가며 기획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성공 사례들을 분석했어요. 할아버지와의 통화 시간도 줄였습니다. 요즘 바쁘구나, 우리 민서야. 할아버지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민서는 참았어요. 금요일 오후 민서는 완성된 기획서를 부장실로 가져갔습니다. A사 용지 30장에 달하는 완벽한 기획서였어요. 데이터 분석부터 창의적 아이디어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부장님, 수정된 기획서 가져왔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어요. 부장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가 민서를 보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김민서 왔네. 기획서 줘봐. 부장은 기획서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기만 했어요. 30분 걸려 읽어야 할 분량을 3분 만에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전보다 더 못해졌네. 부장의 말에 민서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았는데 말이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민서가 정중하게 물었지만 부장은 기획서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전체가 다 문제야. 너 같은 배경 없는 여자가 여기 있을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부장실 문이 열리며 다른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부장은 일부러 목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김민서, 솔직히 말해. 넌 여기 어울리지 않아. 우리 고객들이 너 같은 애랑 미팅한다고 생각해봐. 회사 이미지만 깎아먹겠지. 민서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부장님, 제가 능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하지만 부장은 손을 휘둘며 민서를 막았습니다. 능력? 너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고아 출신이 무슨 인맥이 있고 무슨 배경이 있어? 부장의 모욕은 계속됐어요. 진짜 웃기네.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민서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서야, 세상에는 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언젠가는 너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부장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증명? 좋아,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완전히 새로운 기획서 가져와.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못 가져오면 너 스스로 사표 쓰는 거로 알아.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부장을 놀라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몇 명이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민서야, 괜찮아? 하지만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더 열심히 하면 되죠. 그날 밤 민서는 원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다시 기획서 작업에 매달렸어요. 이번엔 정말 완벽한 걸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부장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서는 완벽하게 완성된 기획서를 들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내내 밤을 새워 만든 역작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민서야, 부장님이 찾으신다.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기획서를 손에 들고 부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부장실에는 부장뿐만 아니라 인사팀장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서, 앉아. 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어요. 민서는 의자에 앉으며 기획서를 내밀었습니다. 부장님, 새로 작성한 기획서입니다. 하지만 부장은 기획서를 받지도 않았어요.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민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부터 봐. 민서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해고 통보서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서 씨, 시용기간 중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해고 통보입니다. 오늘부로 회사를 그만두시면 됩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장을 바라봤어요. 부장님,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기회? 부장이 냉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김민서, 솔직히 말할게. 넌 처음부터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 그때 부장은 더욱 잔인한 말을 꺼냈어요. 고아 출신이 대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니? 현실을 좀 받아들여.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저는 정말 이 일을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민서 씨, 결정된 사항입니다. 개인짐 정리하고 오늘 중으로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민서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저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맡은 일은 모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완벽하게? 내 기획서들 다 쓰레기였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배경의 사람이 우리 고객들과 어울릴 수 있겠어? 배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민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일을 잘해?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같은 출신이 무슨 일을 잘한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뭘 배웠다고 생각해? 정말 웃기네. 그 순간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부장님은 왜 이렇게 제 출신에만 집착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 부장이 더욱 잔인하게 웃었어요. 그래, 넌 사람이지.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그걸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해고 통보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후회하실 날이 올 겁니다. 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해? 오히려 속이 시원하네. 드디어 눈의 가시가 사라지는구나. 그날 오후 박성호 부장은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눈의 가시 갔던 김민서를 내쫓은 기분이 상쾌했거든요. 동료들에게 자랑까지 했어요. 고아 출신 주제에 여기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현실을 알려줬지. 하지만 그 순간 비서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부장님, 회장님께서 긴급히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부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넥타이를 다시 맸어요. 회장님이? 뭔 일이지? 하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로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김민서 해고 건으로 칭찬해 주시려나 보네. 부장은 혼자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고층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회장실 앞에 도착한 부장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박성호 부장 들어가겠습니다. 안에서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와. 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실에는 한진우 회장 외에도 인사 담당 이사, 법무팀장, 그리고 보안팀장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앉아. 한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습니다. 부장은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분위기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회장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부장이 말하려던 순간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박성호 부장, 먼저 이걸 보게. 회장이 테이블 위에 모니터를 돌려서 부장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석 달간 부장이 김민서에게 가한 모든 갑질 장면들이었어요.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어요. 부장이 민서를 모욕하고 차별하고 괴롭히는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보게.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영상에서는 부장이 고아 출신, 배경 없는 여자 같은 말로 민서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직원을 출신으로 차별하고 모욕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인가? 그때 인사 담당 이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성호 부장,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것은 지난 몇 년간 부장 밑에서 일하다 그만둔 직원들의 증언서였습니다. 김민서 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당신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수십 건 접수되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장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박성호, 나는 한진우다.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을 때 부장은 그 이름이 왜 익숙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민서는 내 손녀다. 한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지난 석 달간 괴롭힌 그 아이가 바로 내 친손녀야. 부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녀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괴롭혀온 신입사원이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 내 손녀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키운 소중한 아이지.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부장은 다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몰랐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럼 알았다면 잘해줬겠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 인사 담당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성호 부장, 직원을 배경으로 차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회장님 손녀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부장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냉정했어요. 박성호, 너는 우리 민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밤마다 나한테 전화해서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했어. 내가 걱정할까봐 말이야. 회장이 책상 위에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어린 민서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를 잃고 내가 키웠어. 그런데 내가 또다시 상처를 줬지. 회장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고아라고 배경 없는 여자라고 모욕했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 부장은 더욱 필사적으로 빌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 씨에게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기회? 회장이 비웃었어요. 내가 우리 민서에게 기회를 줬나? 오늘 해고 통보서 던져주면서 기회를 줬나?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 직장 내 괴롭힘, 인격 모독, 차별행위로 인한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예정입니다.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사 고발까지요? 당연하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손녀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해. 그때 보안팀장이 일어났습니다. 박성호 씨, 지금부터 출입금지 처분이며 개인 물품 수거 후 즉시 퇴장하시면 됩니다. 부장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민서 씨에게 직접 사과할 기회만 주세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서는 더 이상 내 얼굴 볼 필요 없어. 박성호는 보안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인 물품을 박스에 담는 그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부장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또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민서가 회장의 손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시각 한진우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민서한테 연락해서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해. 그리고 마케팅팀 대리로 승진 발령 낸다고 전해. 네, 회장님. 그런데 민서 씨가 놀라지 않을까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아버지라는 걸 비밀로 해줘. 민서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어. 한편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민서에게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 씨, 박성호 부장이 해고되었고 민서 씨는 내일부터 대리로 승진해서 복직하시면 됩니다. 민서는 전화를 받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박 부장님이 해고됐다고요? 그게 무슨...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출근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축하드려요, 김민서 대리님.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민서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서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를 괴롭히던 부장님이 갑자기 해고되고 저는 승진까지 했어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우리 민서야. 내가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 누군가 알아봤나 보구나.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민서야. 세상에는 내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 할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 한진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다음 날 민서가 대리 배지를 달고 출근했을 때 동료들은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축하해. 앞으로 잘 부탁해, 김대리.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자신을 도와준 건지, 왜 갑자기 모든 게 좋아진 건지 말이죠. 며칠 후 박성호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고 다른 회사에서도 채용을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당해서 큰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야. 어느 날 점심시간 동료가 민서에게 말했어요. 박 전 부장은 권력을 잘못 사용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김민서 대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그녀의 아이디어는 연일 호평을 받았고 동료들도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박성호가 사라진 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서 대리님, 이번 캠페인 정말 대박이에요. 후배 직원이 흥겨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서가 기획한 마케팅 캠페인이 클라이언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도와준 건지, 왜 갑자기 모든 일이 좋아진 건지 궁금했어요.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 같아요. 인사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전 부장 해고도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던데요. 민서는 한진우 회장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요? 회장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날 민서는 우연히 회장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장실에서 나오는 한진우 회장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어디서 봤을까? 민서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할아버지와 닮은 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특히 웃는 모습이나 말하는 톤이 묘하게 비슷했죠.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와 대기업 회장이 어떤 관련이 있겠어요? 민서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장이 직접 마케팅팀을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회장의 인사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죠. 특히 김민서 대리. 회장이 민서를 부르자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최근 캠페인 정말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세요. 그 순간 민서는 회장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쩐지 할아버지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민서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회사 회장님이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글쎄다. 아마도 내가 워낙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지. 할아버지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서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와 회장님 사이에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우연히 회장실 앞을 지나가다 비서와 회장의 대화를 들었어요. 회장님, 민서 씨 정말 할아버지를 많이 닮으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어릴 때부터 그랬지. 그 순간 민서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진우 회장과 자신 사이에는 분명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왔습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김민서 대리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들어와, 민서야. 한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민서가 들어서자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아주었어요. 회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저희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민서야, 이제 알았구나. 그의 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민서야. 할아버지가 바로 나야. 한진우는 민서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많이 놀랐지? 민서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미안하다, 민서야. 하지만 내가 스스로 성장하는 걸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내가 내 힘이 아닌 너만의 능력으로 성공하길 바랐거든. 그럼 박성호 부장을 해고하신 것도? 민서가 물었어요. 그래. 더 이상 우리 민서가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었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소중한 손녀를 그렇게 대할 권리는 없어. 민서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왜 갑자기 상황이 좋아졌는지, 왜 회장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는지 모든 것이 말이죠.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약했나 봐요. 민서가 고개를 숙였지만 할아버지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아니야, 민서야. 넌 정말 강한 아이야. 그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잖아. 할아버지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는 건 아니야. 내 실력으로 계속 성장해야 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어요. 민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서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할아버지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박성호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갑질과 차별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았고 업계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그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고 결국 아주 작은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반면 민서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1년 후에는 과장으로 승진했고 2년 후에는 팀장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그녀의 실력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과 능력에서 나온다. 어느 날 민서가 신입사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박성호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몰락을 가져오고 민서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게 되는 법이죠.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